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지금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의 핵심은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이거는 법무법인도 아니고 공익재단이에요. 공익재단인 공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사장인 사람이 지금 국회 이 황필규 변호사라는 사람이 인권재단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국회 이제 소추인단에 소속돼 있다.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김희수 재판관. 그렇죠. 요게 이제 문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예를 들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갖고 이거는 회피 신청 사유가 아니다라고 정리한 부분이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니까 이거는 정계선 재판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런 같은 게 돌려서 사실은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배우자는 사실 충안고 나왔다. 그러니까 같은 기준에 정반대에서 사실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그럼요. 식으로 따지면.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기피를 해야 된다든지 셀프 기피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국민의힘의 사실 주장은 요거는 이제 맞지 않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장 소장님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동의를 하시더라.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정계선 재판관 남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희수 전 헌재 재판관이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 뭐 그냥 공익센터 그냥 탈퇴를 하거나 뭐 오해받을 일을 왜 그걸 탈퇴? 오해받으니까 이렇게 공격받으니까 그냥 아니 하느라고. 공격하는 놈들이 잘못된 거지. 봐봐 잘못됐는데. 이렇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딕 체니 그 미국 부통령이 얼마나 보수적인 사람입니까? 네. 딸이 트랜스젠더였잖아. 네. 어? 레즈비언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각자 성인이야. 따로따로 가는 거야.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개인주의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영고주의나 무슨 연줄이나 무슨 유교주의 그것도 과거의 그 아주 퇴행적인 진짜 옛날 선비 정신도 아니야. 에? 과거의 그 퇴행적인 이상한 그 출신주의가 강하게 작동을 하면서 서구적인 개인주의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 그러면서 마치 그게 무슨 국가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 정상적인 국가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 그게 꼴통주의지 무슨 뭐 꼴통연구주의지 그게 뭐예요 그게. 근데 그거는 그렇게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아니 그럼 가족들이 경영을 해. 왜냐면 아니 그럼 가족들이 다 그렇게 이재용처럼 경영을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란 말이야. 이사가 뭐 이렇게 있어. 그냥 다 경기고 서울법대야. 에? 다 경기고 서울법대면 다 같은 소리만 내야 되겠네? 그거 아니지. 근데 우리가 검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검증. 네. 어떤 공직자 대상으로 있으면 그 가족들, 남편, 뭐 부인, 자식들, 친인척들 어느 정도 검증이 있잖아요. 그럼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식들이 따로 생계를 하고 있다라고 자식이건 부모건 간에 분리하면 재산 고지 안 해.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헌법 재판관 부분만 한정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 한민족이 뭐 이렇게 침만 튀기면 거의 다 비슷해요. 법적으로 네?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네.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으니 네. 그냥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좀 상황을 처신을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무슨 처신을 정리를 해. 본인이 공익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자기의 인생인데 그거를 열심히 계속 일하겠다는 거를 어떻게 그걸 오해를 정리를 받을 해. 수가 있으니. 아니 뭐하게 정리를 해. 그거를 정리를 하는 게 더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아니 쭉 이렇게 가면서 아니 거기에서 나는 내 일을 하고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게 아니고 파트너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일을 하고 나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영식 재판관과 박선영 이사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아니,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국세청에 국장이 있어. 네. 국세청에 국장이 있는데 사돈의 8천의 기업이 뭘 조사를 받아 국세청 조사국에서 맨날 자기는 제척하겠네. 우리는 그래서 회피와 맨날 상피 제도가 있잖아요. 회피와 상피 제도를 이용한 그 몇 가지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봐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회피와 상피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박덕훈 같은 인간 봐보세요. 잘못됐다니까요. 아니 8년 동안 그 짓거리를 했잖아. 잘못됐어요 그거. 국토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국토위에서 그런 식으로 했잖아. 도리에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잘못된 실제로 거예요. 그리고
본인 그 가족회사와 관련해서 실제로 페이버를 줬잖아.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이게 예방적인 조치가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아니 이 사회에서 어떻게 그거를 다 예방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합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차적인 정당성, 결과적인 정당성을 훼손시킬 만한 오해를 받을 수 아니 있으면 그거는 정리하면 된다. 그거는 이렇게 잘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침 뱉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잘 차려놨는데 제사상 잘 차려놓고 절하려고 하는데 야 저기 탈이 갔다 그러면서 그냥 제사상 그냥 엎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그러한 공격을 하는 게 네. 부적절하고 잘못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한 사소한 공격이라도 안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어디까지 정리를 해야 되냐고. 자, 제가 이제 인생을. 좀 끼어들면 공직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비판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고객센터 뭐 잘못했어? 본인이 떳떳하게 사회를 그러니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것은 이제 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은 또 국민이 제3자가 판단하면 되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 이제 놓치고 있는 것이 양비론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양시론을 이야기할 때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구분하지 않느냐. 실제로 우리가 인생사에서 51대 49 똑같은 자식을 키우더라도 조금 더 잘하고 덜 잘하고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지혜롭게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양비론, 양시론 이걸로 이제 좀 몰입을 하게 되면 같이 잘못된 거 있으면 둘 다 잘못된 놈이야. 같이 일리가 있다면 둘 다 일리가 있네. 라는 방식으로 취향을 과도하게 개입을 시켜서 본인에게 불리한 거는 양비론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거는 양시론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가버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정도의 차이에 대한 구분을 해야 하는데 정영직 재판관에 대한 것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것이 실제 정도의 차이가 없느냐. 저는 정도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같이 잘못됐다. 같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실제 인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중잣대잖아요, 그러면. 이중잣대라는 이중잣대가 것이 어딨어? 이중잣대 아니 저게. 세상은 잣대가 말이죠. 그러면은 95점이 있고 99점이 있지. 그러면 세상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세상을 좌우로만 구분을 하고 세상은 360도가 있어요. 집도 말이죠. 남서향이 있고 남동향이 있고 남향이 있고 그래요. 근데 100% 남향에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 그렇게 안 되잖아. 다른 건물이 좀 가릴 수도 있잖아. 그럼 일조권 침해하면 적당하게 보상을 해주잖아요. 다 그런 차원인 거지. 근데 아까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이야기를 했듯이 진실화해위원장을 박선영을 그 시점에 윤석열 씨가 딱 임명을 해버린 거 있잖아. 그냥 잘못된 거잖아. 잘못됐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영식이가 어떤 재판을 할 것이다라고 아주 무리하게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거 아니라고. 그리고 그때도 6대 0인 6명이 있었던 상황에서도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나는 이야기를 했다고. 마찬가지 케이스긴 한데 요거는 전혀 다른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가 임명하지도 않았어. 본인이 자기 인생을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그냥 살고 있는 거야. 예? 살고 있는데 그걸 왜 그만둬?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아이고 참. 그게 공격의 빌미가 되니까. 아니 그게 왜 우리가 발전을 못하는 줄 압니까? 아니 오해받을 수 있다고 자기가 본인이 그 사회 가치적으로 진짜 중요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만둬요? 네. 왜 그만둡니까? 잠깐 그만두면 되죠. 이 왜 탄핵 심판이 아유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런 우리나라의 사소한 문제 도덕성과 그게 말이죠. 네. 옛날에 이제 그 유교에서 진짜 선비들이 제일 강조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신독이에요. 신독. 자기가 신독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홀로 있을 때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나 외부에 있을 때나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정계선 재판관한테 대한 어떤 모독적인 성격도 굉장히 강한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면 왜냐하면 정계선 재판관은 이 사람이 누구건 간에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 무슨 행동을 하건 뭐 어떤 사회에서 무슨 행동을 하건 간에
그것과 영향받지 않고 선비라면 보통의 판사들은 본인들을 선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기조가 똑같잖아. 기조가 제가 말씀드리는 기조가 똑같이 지금 장성철 평론가가 말하는 기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뭘 왔다 갔다 해요? 개인의 양심에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지. 그거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어요. 또 이런 거 봐. 제가 다시 한번 말하잖아요.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했다고. 근데 이거는 아니 그냥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걸 그만둬야 되냐고. 아니 머리가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머리가 삐뚤어진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본인이 충분히 양심껏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과 그 가족들이 뭔가를 해야 돼? 그거는 그 재판관의 양심 그리고 재판관의 자질, 역량, 능력, 도덕적인 어떤 이제까지 행동에 관한 그냥 기본적인 무시야. 무시가 아니죠. 모욕이야 그게. 재판관이라는 최후의 심판자가 조금이라도 그 결정에 대한 권위를 누군가가 그런 거 비판을 없다고요. 하고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이나 누구든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선출직 공무원 될 사람도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판사 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예? 그 왜 외국에서는 그러면은 저 판사들을 다 선출직으로 합니까? 전부 다 걸려 있는데 어디 한 자리에 가면 미국도 똑같아요. 근데 그런 누구 오해를 조장한- 받으면서 공격을 받는 게 그게 맞아요, 그러면은? 근데 현실적으로 힘과 권력을 갖고 그 양- 있는 상대 진영에서 자, 공격을 하잖아요. 똑같이 이야기를 제 이 시간이 다 지나버렸는데 아이고. 요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이죠. 트럼프가 낙선을 했을 때입니다. 한 4년 전에 낙선을 했을 때 그때 제 기억에 애틀랜타인가 그래. 애틀랜타에 성관이 부위원장이 그 애틀랜타 지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난리를 치고 개표하지 말라라고 막 했어요. 펜실베니아인가 애틀랜타가 제가 헷갈리는데 그랬을 때 이 사람 있잖아요. 이 누굽니까? 저 부위원장인가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어떤 특정 정당의 추천으로 왔지만 그렇지만 내 양심에 따라서 이거는 계속 개표를 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나의 양심을 믿는 게 미국 헌법이다. 라고 CNN에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부여한 어떤 양심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요.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인간이 우리가 개인으로서 인간한테 근대 헌법들이 부여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겁니다. 예? 어떤 그 이해상충의 상황이 있는데 그 모든 이해상충을 다 법과 제도로서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법과 제도로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어떤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야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양심을 모독하는 거라니까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개인들의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있지만은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의 선의만으로 세상을 그러면은 똑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보수나 진보라는 양심의 사상의 자유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법률이 필요 없는 그런 거예요. 식으로 하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했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엄을 했다니까. 제가- 이게 조금만 더 가면 계엄한다니까. 윤석열의 양심이 자, 엉망이고 잘못됐기 때문에 택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무슨 택도 안 되는 얘기예요. 택도 안 그렇게 되는 모욕하는 게 이야기예요. 어딨어요. 택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근의 저- 정치본색 윤석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뭐가 택도 안 되잖아. 택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모욕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패널을 불러놓고 아니, 서로 의견은 다를 수가 있죠. 윤석열이 양심이 없으니까 봐. 그렇게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행동을 봐. 저질렀으니까 황당하지. 제도와 시스템으로 황당하지. 그 사람에 대해서 황당하지. 처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 헌법재판관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양심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 빌려서 이야기를 하냐고. 사람의 선의를 어떻게 믿어요? 양심을 자, 제도와 법률과 본인 시스템으로 거는 보충을 하는 거지. 본인 거는 믿어달라며. 내가 언제 뭘 믿어달라고 전 했어요? 본인 거는 믿어달라 그랬잖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정계한 시사 스픽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